먼저 본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 방송 주제가 뜻하듯이 제 의견은 전문가 조언이 아니고 어떤 내용도 전문적인 재정, 법률, 세무 조언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밝혀둡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세계 주요국 노 시스템 비교라고 하는데 전 세계는 아니고요. 여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이 6개의 국가를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연금 구조, 그다음에 사례 기반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통적으로 세계가 겪고 있는 그 고령화 이슈가 있죠. 이것은 왜 관계가 있냐면은 연금 제도와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래 살고 인구들이 고령화 될수록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연금 제도가 검토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의료비가 좀 비싸고 또 주거비 여러 가지 리빙 코스트가 올라갔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해서 연방이 아니라 정부에서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또 개인은 개인대로 또 사적 연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착실히 해야 되겠죠. 오늘의 목차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우선 용어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용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 용어가 각국마다 상당히 차이는 없지만은 부르는 이름 자체가 좀 틀리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거는 뭐 학문적으로 논의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각국에 대한 노후 시스템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은퇴자 사례도 가져왔고 그때 가서 전 국가 간의 데이터를 좀 비교해 보기도 하고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또 행동하는 시사점이 몇 가지가 있느냐. 핵심 용어를 보면요. 어느 나라 마찬가지로 1단계 공적연금이 되겠죠. 이건 국가가 주도로 해서 노령인구에 대한 연금 제도를 해나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적연금, 직장생활할 때 퇴직연금을 붓다든지 그런 거가 되겠고 또 퇴직연금 말고 추가로 여유 있으면은 개인연금을 드는 방법도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연금 제도가 다 공평하게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 제도로서 기초연금 제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소득 대체라는 거는 연금을 받았을 때 젊었을 때 일했을 때 소득의 몇 퍼센트 대체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노후의 안정성 지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공적연금에 대해서 보면은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운영이죠. 정부 운영. 그다음에 강제성 보편성이 뜨고 있다. 주요 목적은 소득 재무부에 있다. 그렇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사적 요금은 무엇이냐? 사적 요금은 개인
기업이 주도한다. 그러면 자산 축적을 목적으로 한다. 퇴직할 때 그 퇴직 적금을 부어가지고 은퇴할 때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자금을 미리 젊었을 때 확보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자율성과 보충적인 성격이 있다. 주요 목적, 아까 보신 대로 이 사적연구의 주요 목적도 은퇴 후에 개인의 그 생활 수준 향상과 그다음에 젊었을 때 그 돈을 불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투자 수익에 대한 투자 수익을 통해서 그 자산을 증식하는 데 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 연금 구조를 보면은 미국 연금 구조는 공적연금이라는 것은 전 용어가 소셜 시큐리티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혹시 여러분들 401k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는 미국의 세법에 401조, 401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삼층 구조로서 이제 공적연금, 회사연금, 그다음에는 개인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다시 개인 적금을 붓는 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독일 연금은 그 공적연금이 법정연금이라고 해서 그런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적연금은 직장연금이라고 해서 그 직장연금 고용주 근로자가 같이 기여를 해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로는 독일은 연금 그 부담률이 되게 높아서 18%라면 만약에 고용주 9% 자기 근로자가 9% 해서 연금이 많이 부니까 연금이 많이 축적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개인연금이 또 따로 있는데 추가로 개인연금 든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과 세금 혜택이 있다. 이렇게 돼 있군요. 그다음에 이제 호주를 보시겠어요? 이게 좀 공적연금은 에지 펜션, 그러니까 에지 펜션, 그러니까 은퇴할 나이가 돼서 바로 받는 게 아니고 은퇴하고 나서도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겠지만은 보통 67세, 6세 나이가 점점점 이게 연금 받는 기간 시작한 나이가 늘죠. 근데 아무튼 그 공적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지만 어떤 에이지 펜션이라고 해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이나 이런 자산, 주식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렌트 소득 있으면 소득 기반 저축, 그다음에 자기가 퇴직연금 보는 슈퍼애니션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금액을 정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기능을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호주 같은 경우를 예를 한번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집 한 채까지는 집이 뭐 암만 비싸고 또는 뭐 싼 집이라 하더라도 관계없이 집 한 채까지는 자기 사는 집까지는 그 심사 대상이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직장생활에 착실해서 직장생활을 착실해 가지고 퇴직연금 다시 말해 슈퍼애니션을 많이 보는 사람은 슈퍼애니션이 많은 만큼 거기서 좀 감액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저같이 그 이민자 입장에서는 호주에서 직장 생활을 통한 슈퍼애니션이 적지 않겠어요? 그럼 은퇴 후에 뭐 가지고 사느냐? 자, 슈퍼애니션 적지만은 평생 동안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렌트비는 안 나가죠. 그러나 생활비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에이지 펜션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준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뭐 여행을 한다든지 여유 있는 은퇴 생활을 한다 하는 거는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 은퇴를 했지만은 엑스트라 머니로 해서 또 알바를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 생활을 통해서 획득하는 그 퇴직연금이 되겠는데, 호주에서는 그걸 슈퍼 애니메이션, 짧게 슈퍼라고 부르는데, 여기 저 12%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매년마다 그 물가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15년 같은 경우에는 11.5%, 약 12%를 고용주 응보상으로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슈퍼에서는 직장 생활을 해서 얻는 그 퇴직연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근로자하고 고용주가 공동 부담이 아니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기 직장 봉급의 12%를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하는 그 슈퍼 펀드에 넣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직장을 옮겨 다니면 계속 그 다른 슈퍼 펀드를 넣을 수도 있고, 그걸 통합해서 원래 넣었던 슈퍼 펀드에 넣어서 넣을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본론은 뭐냐면 퇴직했을 때 그래서 3, 4년 퇴직연금을 받아보면 거기서 이제 슈퍼라는 그 평생 모은 퇴직 적금이 모아져 있는 것이죠. 다음에는 뉴질랜드 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뉴질랜드는 공적 자금이 어떤 거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뉴질랜드 슈퍼라고 부르죠. 좀 용어상으로 헷갈리겠지만은 뉴질랜드 슈퍼는 호주의 슈퍼 애니션하고 좀 헷갈리겠지만은 뉴질랜드 슈퍼가 이거는 뉴질랜드에서는 보편적인 기초연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적연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거주기간, 예를 들어서 뭐 10년이랄지 뭐 이렇게 해서 50세 이후에 10년을 샀다든지 해가지고 영주권자든 시민권자이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이 두 채도 됐고 또 그쪽에서 하나는 렌트 수입이 오더라도 이 뉴질랜드 슈퍼는 동일 지급을 한다. 자산이나 저축을 평가하지 않는다. 이거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적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가 아까 뉴질랜드 슈퍼고요. 삭제연금이라 할 수 있는 거가 키위세이브라고 불러서 호주의 이제 슈퍼 애니션과 뭐 대등되는 개념이라고 하지만은 뉴질랜드에서는 이것이 뭐 고용주 의무랄지 뭐 근로자의 의무랄지 이런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하게끔 돼 있다. 그래서 이제 호주보다는 슈퍼애니션 제도가 활성화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